다음 주제는 미사일 대 미사일.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4,500km를 날아가세요. 실제로는 가장 멀리 날아간 미사일입니다.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괌보다도 더 멀리 쏴서 실제로 괌에 대한 타격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다라고 했고요. 일본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희가 어제 강정의 시그널에서도 다뤘지만 상당히 일본도 많이 놀랬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잦습니다. 최근 약 열흘간 5번이나 쐈는데 이번 거는 그 앞에 4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번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을 살펴보고 사실 우리가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죠. 그건 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이 또 이게 북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나 핵 능력의 고도화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발사한 저 4,500km IRBM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실 과시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예전처럼 그 사거리에 집중했을 때는 진짜 그 실제 사거리를 쏘기 전에 고각으로 쏴가지고 실제 사거리에 비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번에 4,500km 날았다는 이번에 IRBM은 실제 똑같이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4,500km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각으로 쏘지 않고 그 제대로 한 45도 정도 각도로 평소 쏘는 걸로 쐈기 때문에 대기권 진입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관문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한 것이고 저는 이것이 그 북한이 봤을 때 이제는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뭐 퇴로 없이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강한 지금 그 강대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 좀 심각한 것은 검수 시험 발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김정은식 표현인데요. 예. 이제는 곳곳에서 그냥 찍어낸 것 하나씩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 비치에 거의 다 왔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렵게 하나 만들어서 한번 쏴보고 이랬다고 한다면 검수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이번에 쓰거든요. 테스트할 거 만들어 뭐 열심히 해서 이거 그게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큰일 나. 네, 대량 생산하듯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나 그렇죠. 빼서 이제 보자.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제 굴러가서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서 검수 시험 발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실전 배치랑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예. 일단 오늘 국감에서도 어제 국감이군요.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 북한의 도발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 완료가 실제 완료되어 있는지 언제 몇 달 전에 준비 완료를 해놓은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5월경입니다. 언제 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6차보다도 더 세고 더 큰 그런 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십니까?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한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위력적인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하면 핵미사일 핵 실험까지 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곤 합니다. 북한의 그런 의도 좀 더 사실은 대화를 이제 빨리 해달라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간다. 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대화는 김정은이 용납하는 대화여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 원하는 대화의 의제나 대화의 방식은 절대 아니고 이제는 북한도 동의할 수 있는 김정은도 용납 가능한 대화를 전제로만 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 대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강대강의 구도인 건 오래된 일이지만 과연 이 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2발을 쐈는데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서 기진에 떨어졌습니다. 제보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릉에 기지 내로 떨어져서 거기서 섬광과 함께 폭발이 났습니다. 큰 폭발음이 들렸고, 예. 또 올라간다. 그럼 어제 쭉 강릉 공군기지에서 현무2를 동해상으로 대응해서 쏜 겁니다. 그런데 낙탄 사고가 나서 저렇게 큰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죠. 강릉 시민들이 밤새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소방서에도 물어보니까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 군은 특정 시간 7시로 기억을 하는데 아침 7시까지 엠바고를 해서
그때까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예. 발 중 한 발이 아니라 저거 한 발밖에 없었다라고 아, 그래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JTBC 전용 뉴스를 통해서 제가 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그런 상태가 있다는 점 하나. 즉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현무 미사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이 주석공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호언장담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1km도 못 날아간 상태에서 그 정말 자칫 잘못해서 이게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있는 곳에 터졌으면 큰 재앙이 날 대규모 뻔했던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 그렇죠. 뻔했던 일인데 이런 그 일단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만다행으로 불만 나고 끝났으면 어제 밤에라도 그러니까 엠바고를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습니다. 예. 군은 그러고 싶어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있고 국정상황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이 작전 중에 사고가 생겨서 불이 났고 그런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정도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보냈으면 예. 그럼 뭐 그냥 무슨 뭐가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주민들이 잤을 텐데 아침에까지 저렇게 엠박을 묶어두고 사실 알고 보니까 저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전 국방부 책임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대통령실 책임이고 이 대통령실은 24시간 지금 국정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는데 작전 실패다. 이건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이제 대응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 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아주 잘 쓰셨어요. 재난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지 왜 안 보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릉이 지역구니까. 네, 물론 뭐 강릉 지역구에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상식적인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군에서 저렇게 대형 사고예요. 저건 그냥 무슨 뭐 단순한 화재 사고 뭐 이렇게 바로 껐다 이게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불발돼서 어떻게 보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 폭발까지는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탄두까지 터졌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날 뻔했죠. 예, 위험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그 주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재난 문자 한 통 하나도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김성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군에서는 소방당국에 일단은 숨기고 예. 아침에 얘기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행안부에다가 통보해서 재난 문자라도 보내게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강릉을 챙기는 심정으로 우리 전국 토를 챙기신다면은 훨씬 더 또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바로바로 알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됐으면 강릉 그렇죠. 시민들에게도 바로바로 알렸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